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백선 28번째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되겠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 군주론은 우리 일반 독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군주 한 사람을 위한 책으로 마키아벨리가 만든 책이다.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보고서 정도의 내용이 이제 책으로 된 거지. 군주를 위한, 군주 한 사람을 위한 책. 군주 한 사람을 위한 책을 우리가 군주도 없는 우리 군주도 아닌 우리가 왜 읽어야 돼? 왜 우리가 한 번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안타깝게도 항상 약자와 강자로 나뉘어 있다. 자신은 강자 아니면 약자 둘 중에 하나. 평등은 별로 없어. 항상 약자이거나 또는 항상 강자이거나. 이 군주로는 왕의 입장도 있지만 자기가 강자인 경우에 믿고 싶은 철학, 자기가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느낄 때 자신의 우월함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참고하고 싶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금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신이 약자의 입장이라면 이 군주론의 내용을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마키아벨리의 내용을 비난하면서 읽을 것이고, 자신이 강자라면 자신이 뭐 돈이 엄청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명예를 이미 얻었거나 한 사람이라면 이 군주론의 내용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도 참고하겠다 그 마음속으로 아마 다짐을 하게 될 거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자인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약자인 경우가 더 많다. 물론 극히 극소수의 사람이 강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약자로서 살아갈 경우가 더 많지. 그럴 때 강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약자들을 대하고 있는지 미리 대비하고 그 강자들의 실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 이 책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대비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항상 왕들, 강자들,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당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들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이 책은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이 되겠다. 결국 마키아벨리의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하면서 책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다. 책 내용은 아주 재미있어. 철학책 같지가 않고 음, 편지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다. 한 사람한테 쓴 책이니까 편지 같은 느낌이 되겠지.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군주의 약속, 군주의 약속.
술책이란 어? 군주가 그의 국민들에게 힘 있는 사람이지. 정직하고 기만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군주들은 정직과 신의보다는 오히려 속임수를 사용하여 남을 속일 줄도 알아야 된다 거야. 돈을 벌려면. 돈을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남을 속일 수도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데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정직하지 말고 정직과 신의보다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당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힘을 지키려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정직하고 훌륭한 인품의 왕들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정직하고 훌륭한 인품의 왕보다는 속임수에 능란한 왕들이 승리하고 성공했다.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지 말라. 정직하고 신의를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싸움.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과 도덕을 우선하고 다른 하나는 힘과 권력을 우선합니다. 그렇겠지. 이성적,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가는 법과 도덕을 우선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해서 억누르는 방법이 있겠지. 앞의 방법은 인간에게 적합하고 두 번째 방법은 짐승에게 적합합니다. 짐승의 방법이 되겠다. 그러나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을 가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라고 생각해도 된다. 전자의 경우는 인간적인 방법의 경우는 많은 경우 충분하지 않으므로 후자에 의존해야 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배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지. 따라서 군주는 짐승과 인간의 통치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저명한 학자들은 이를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날 고대 저명한 학자들도 자기 말에 동의할 거라니까. 는 아킬레스나 고대 유명한 군주들이 반인 반수 카이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카이론에게 맡겨서 양육되고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반인 반수 카이론을 스승으로 둔다는 것은 스승으로 둔다는 것은 군주가 이러한 양면적 특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군주의 지위,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부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도 짐승의 방법,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권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짐승. 이처럼 군주는 짐승의 통치 방법을 사용하는 법. 그 중에서도 여우와 사자를 모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자는 힘이 세지만 덫에 걸리기 쉽고 여우는 술수는 들을 수 있지만
음흉한 늑대를 힘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술수를 부리기 위해서 여우의 특성을 가져야 하고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자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힘과 술수를 모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늑대의 함정을 파악하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의 힘으로 대적하려면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늑대에 비유하고 있다. 사자의 우직하고 용맹한 힘에만 의존하는 군주는 항상 어려움에 빠집니다. 사자만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뛰어난 군주는 신뢰를 지키는 것이 군주에게 불리할 때, 그리고 약속을 맺은 이유가 사라졌을 때, 약속을 지켜서 별로 도움이 안 될 때, 뭔가 이익이 될 만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익이 되는 이 사유가 사라졌을 때 약속을 지킬 수 없고 또 지켜서도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말라. 모든 사람이나 이웃 국가들이 선한 경우에 지금 이 친구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 선하다면 뭐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겠지.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다면 약속을 깨뜨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항상 타악하며 자신이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군주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악하고 이익에 의해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서는 군주는 약속을 지켜서는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만 약속을 지키지 자기한테 자신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약속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약자 입장에서는 강자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될 때 힘에 의해서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할 수 있음을 대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힘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 힘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강자들이 함부로 약속을 파기시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야 돼. 강자의 약점.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모든 걸 다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약자가 되면 안 돼. 뭔가 하나, 한 줄기라도, 한 끈이라도 강자들을, 강자들의 약점을 잡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강자들은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군주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군주뿐만이 아니라 강자들, 군주라면 뭐 더더욱 그렇지. 뭐 국방의 일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조작할 수도 있고. 최근 이 점에 대한 수많은 예가 있는데 그것은 여우의 속성을 가진 군주에 의해 얼마나 많은 조약과 약속이 무시되고 폐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훌륭한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여우의 방식을 잘 적용하는 군주들이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예를 봐도 그들이 다 성공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성공할 수 없다. 약속을 지키는 강자들은 성공한 강자로 유지될 수 없다. 자, 우리 잘 대비해야 한다. 강자들의 마음을. 그러나 여우 같은 이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장하고 숨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자들은
자신의 그런 여우 같은 기질이 언제든지 자신의 약속을 파기할 거라는 그런 여우 같은 기질,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약속은 파기될 수 있음을 드러내면 안 돼요. 위장하고 숨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위장과 술수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약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 강자들한테, 군주한테 당하게 되죠. 군주는 숙련된 사기꾼과 기만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강자들은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숙련된 사기꾼과 기만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자, 강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약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대응해야 할지 그 태도 방법이 나오겠지. 또한 인간은 매우 단순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군주의 사기에 많은 사람이 쉽게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군주론을 배워서 읽어서 강자들의 태도, 강자들의 생각, 강자들의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술수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기만. 최근 알렉산드르 육세는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매번 쉽게 속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약자들은 쉽게 속아 넘어간다. 알렉산더만큼 강력하고 확고한 약속을 한 사람도 없고 또한 이를 잘 지키지 않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우처럼 이랬다 저랬다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그의 속임수는 세상의 원리와 사람들의 본성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항상 성공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약속을 신의를 어기고 하는 것들을 강자의 본성, 강자의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자들을 대응할 때 어, 선하고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그들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장. 그렇기 때문에 군주들이 실제로 위에서 언급한 모든 바람직한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한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속여야 된다는 거야. 약자들을 속여야. 그러니까 약자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약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심지어 군주가 그런 특성을 갖고 항상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에게 해로우며 그런 척하는 것만이 그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강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군주론으로 청구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에 맞서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척하는 것만이 그에게 유용하다. 강자에게 유용하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강자들은. 예를 들어 여기서 바람직한 특성들이지. 자비롭고 편리할 수 있고 인간적이고 정직하고 경건해 보이는 것은 다 좋은 거지. 당연히 좋지. 이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훌륭한 품성들이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군주도 힘 있는 자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훌륭한 군주는 필요에 따라 힘 있는 자들은 필요에 따라 그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면 필요에 따라 자비롭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고 인간적이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경건해 보이지 않는 행동, 반대되는 비윤리적 행동을 할 준비가
배워야 하고 또 언제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주, 새로 왕이 오르는 군주는 자신이 선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새롭게 군주가 왕이 됐으니까, 새롭게 권력을 잡았으니까 뭔가 반대파들도 제거해야 되고 하니까 선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군주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신의를 저버리고 힘을 유지하기 위해 무자비하며 비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종교적 율법도 무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강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강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들에 대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약자로서 당하기만 하는 거야. 이처럼 군주는 운명의 방향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의 선택에 있어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지식으로, 이런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응해야 될 거야, 약자들은. 즉, 가능한 한 올바른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만, 물론 그렇지. 필요한 경우 악한 행동 또한 언제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강자의 특성이다. 왜야? 그러므로 군주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특성, 좋은 특성이지. 경건하고 정직하고 나타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말로서는 항상 5가지 특성이 군주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자비롭고 충실하며 정직하며 인간적이며 경건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해 보이는 것이 권위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면 좀 무서워해야 돼, 자신을. 힘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뭔가 위험 있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군주의 성품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겪는 것이 아니라 군주를 힘 있는 자들을 자신의 눈으로만 먼 발치서 눈으로만 보고 판단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볼 수 있지만 힘 있는 자, 강자를 볼 수 있지만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을 만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가까이서 그 힘 있는 자들을 직접 경험할 수는 거의 없다. 모든 사람이 외부에 공개한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직접 군주를 실제로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겠지. 또한 그러한 몇 사람은 군주의 위험에 충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다수가 군주의 위험에 꼼짝 못하면 그런 실상을 알아도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군주의 실상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 특히, 특히 직접 들을 기회가 없는 군주의 행동에 관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의 외형적 결과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런 척하라는 거야. 외형적 결과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척하라. 그렇게 되지는 말고 그런 척만 하라. 그런 말이야. 군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지키면 사람들은 그 수단이 어떤 것일지라도 항상 명예롭고 칭찬할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외형적으로 큰 일들만 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외향과 결과에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구석에 들어가서
사기꾼 같은 행동을 하는 힘 있는 자들, 군주들의 모습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알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와 정부가 하나가 되면 군주의 부정을 알고 있는 소수는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굉장히 악의적이고 한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부정을 알고 있어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대기업 회장들 고발한, 대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발한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됐지? 결국은 그 내부 고발자들은 다 퇴장당하고 힘없이 무너져 내렸을 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군주론 500년 전, 400~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별 차이 없어. 이 상황은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대 한 군주도 실제로 신의를 지키는 데 소극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하지만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지. 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항상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의를 지키는 데 소극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하지만 실제는 항상 그것을 외치고 이유를 배반한 적,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그리고 그러나 만약 그가 실제로 신의를 지키려 했다면 그의 명예나 권자를 벌써 잃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내용들의 연속일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의 연속이지만 강자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야. 강자. 약자들을 다루기 위해서 강자들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강자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책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책이지. 그런데 우리 약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약자 입장에서의 군주론을 읽는 방법은 상대방이 나와 세상을 살아가는 상대방이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들과 대응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성찰하고 이들과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강자한테 계속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알겠지? 자,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28번째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